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수십여 차례나 골프장에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위직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에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어온 것으로 드러나 제주 경찰의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이 도내 치안기관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 7월. 이때부터 A씨가 근무 시간에 골프장과 연습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들었다는 부하 직원의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관용차는 물론 경찰차를 타고 무려 75차례나 갔고 지난 8월 북한의 포격 사건 직후에도 갔던 내용이 운행 기록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A씨가 구내식당 업체 선정 심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탈락했는데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관사까지 2개로 나눠서 이 여성이 쓰도록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진정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며 해명했습니다. 조금 일찍 간 겁니다. 한 20-30분 일찍 가고 연습할 시간이 충분했으면 제 시간에 갔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일찍 갔던 거 그런 거 한 몇 번 몇 회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최근 도내 파출소 8곳의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에 스포츠 토토 복권에 베팅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제주 지역 경찰관은 모두 15명. 잇따르는 경찰들의 비위 사건에 제주 경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 준칙을 만든 지 20년 만에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근절한다는 게 핵심인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손질한 것은 카지노 영업 준칙. 성매매 등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전문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매출액에서 80에서 90%에 이르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빼왔지만 앞으로 수수료까지 매출액으로 보고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문 모집인과 카지노 사업자의 계약을 의무화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 녹화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출입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을 높이는 거죠. 즉 그게 지금 현재 전문 모집인들한테 지급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기대하는 관광진흥기금 증가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 그러나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사업자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하는 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업장에 그러니까 최소 이제 관리감독기구의 그 인원이 2명 정도는 파견되거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3년 단위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사후 신고제인 양도양수나 합병을 사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아파트가 저렴한 택지에 지어지는데도 분양가가 높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카드 회사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제는 제주의 카드깡을 위한 유령 업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기를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 남성이 들어간 곳은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액세서리나 화장품 가게인 것처럼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위조해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유령업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에 갑자기 보니까 무슨 소리냐? 도저히 몰랐죠. 알 수가 없죠. 중국인 신용카드 위조단이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이곳에서 복제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는 97장. 이들은 해커를 통해 얻은 8개 나라의 개인정보를 카드에 씌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습니다. 카드로 유령업체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한 뒤 카드 회사가 물건값을 송금하면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조 신용카드를 그냥 정상적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시선도 있고 또 현장에서 발각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계속 위조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해외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결제해도 의심받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중국 조선족 동포인 28살 허모 씨 등 2명을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캐나다로 도주한 중국인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기 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47살 고모 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부산발 제주행 항공기로 필로폰 3g을 들여오다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2일 제주 시내 모텔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공항 관제탑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사고는 무선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1분 30초마다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항공기 조종사는 관제탑과 무선 통신을 주고받으며 착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제탑에서 말한 음성 신호를 전파로 바꿔서 쏴주는 광전송 장치의 부품이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장비가 통째로 고장나면 예비 장비로 넘어가는 자동 전환 장치가 있었지만 일부 부품만 고장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부품이 끊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세가 있다 보니까 서로를 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놈자이를 같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소유의 사항이 생긴 거죠. 이 같은 경우 통신 장비의 전원을 끄면 예비 장비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있었지만 50분 뒤에야 전원을 껐습니다. 고장 원인을 파악한다며 엉뚱한 장비들을 점검하다 통신 마비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10분 안에 보고해야 하는 매뉴얼도 어기고 1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뉴얼도 종류가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기 10분이 사고 수습에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며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노후 장비를 조기에 교체하고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모은 유교 책판이 얼마 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소정하고 있는 유교 책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입석이 제막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고 한국에서는 13번째 세계기록유산입니다.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는 등재 경과 보고와 그동안의 수집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확인하는 동판 전달, 기탁 문중에 대한 기념패 증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한 문중의 기증으로 시작된 목판 수집은 멀고도 먼 여정이 있습니다. 2005년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건립되고 2013년 유네스코 국내 후보 지정에 이어 마침내 올해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500년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개별 가정에 이 상 보관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걸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보존을 해준다니까.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62,226장의 유교 책판은 공론을 통해 제작이 결정되고 출판되는 공동체 출판의 형식을 띠면서 지역 구성은 공동의 소유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용 역시 끊임없이 자기 완성과 수양의 길을 걸었던 선현들의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책판 내용의 연구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목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이후에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판을 조사해서 안전한 곳으로. 유교 책판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책판의 내용을 복원하고 선양하는 과제는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피부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많이 잦아들어서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중상한 이상의 도로에는 여전히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빙판길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6도로 출발해서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과 성산의 기온 4도, 구좌 5도, 낮 기온은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성판악과 윗서울은 모두 영하권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은 통제, 대형 차량은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3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종일 8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서귀포시 법한동 마을회관에서 불이 나 청년의 사무실과 청소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청소 도구가 놓인 장소에서 담배 꽁초가 발견되고 전기시설에 이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담배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에 포함된 버스 전용 차로제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내용 가운데 제주시 내부 간선도로 3개 축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면 버스 통행 속도가 지금보다 28% 빨라진다며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주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의원들은 나머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검토 단계일 뿐이며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과 심의 때부터 소장자료의 가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마크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저화질 어린이 안전용 CCTV가 고화질로 교체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3억 7천만 원을 들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심 공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 362대를 고화질로 교체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 3명과 모니터링 요원 120명이 모두 2,300여 대의 어린이 안전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